유미지방 재배치 하는 곳을 보면 실밥 네네. 제거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요즘에 상담하다가 많이 듣고 실밥을 왜 제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밥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거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시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거 옳다라고 너무 치우치면은 어떤 올바른 뉴스도 가짜 뉴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옳지 않은 정보도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실밥이 있고 없고는요, 의사의 취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실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실밥을 꺼내서 제거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래쪽에다가 근육을 이제 안쪽에서 이제 필드가 잘 안 나오잖아요. 수술할 때 너무 좁은 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밥을 이렇게 빼서 그 밖에다 고정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풀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실밥을 제거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사용하고 있고 한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무슨 바늘도 또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안쪽에서 그렇게 실밥을 겉으로 빼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실밥이 있어서 좋다 없어서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밥이 겉으로 나와 있으면 좀 며칠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의사마다 다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실밥이 있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실밥이 있으면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건 좀 불편하겠죠. 네. 근데 저는 뭐 있다 없다로서 수술이 뭐 더 훌륭한 수술이고 더 공들인 수술이고 뭐 그런 거는 네, 상관치 않고요. 네, 뭐 저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이제는 뭐 거의 겉으로 실을 빼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 원장님들이나 성형외과 선생님들 만약에 그런 거가 좋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병원에서 자세히 또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눈밑 지방을 네. 재활용할 수 있나요? 저도 재활용 해본 적은 있어요. 그 재활용 해본다는 게 뭐냐면은 눈밑 지방 이제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잘라내는 경우가 저는 있어요. 저는 늘 거의 조금은 떼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좀 이식하는 대신에 그 허벅지에서 이제 지방 빼서 이식해주는 것 대신에 그렇게 그 지방을 갖다가 고랑 있는 부분에다 좀 다시 채워주든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지방 성상 자체가 눈밑 지방이라는 게 좀 질기고 이렇게 덩어리지다 보니까 액체 같은 느낌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또 몇 번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말고요, 하안검 수술할 때요, 뒤쪽으로 저는 이제 하안검 수술할 때는 지방을 어느 좀 충분히 잘라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피부를 잘라서 절개해서 이제 빳빳하게 당기는 게 많으니까 그럴 때는 그 지방 버리지 않아요. 네, 그 지방 버리지 않고 그 잘라낸 지방을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아래쪽에다 고랑에다가 조금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네, 개인의 취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성상 자체가 이제 좀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뭐 미세하게 좀 조각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네. 한 7-8년이 아니 10년 전에 한번 몇 번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네. 눈밑 지방 재배치는 몇 살 때 하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빨리 하면은 또 네. 나중에 또 해야 된다고 그런 그거 얘기가 진짜 있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성형의 목적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춘이냐 아니면 미용 조금 더 예뻐지게 원하느냐 이제 차이인데, 이제 빠른 나이일 때는 진짜 중학생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좀 늦은 나이는 하한 것 말고요. 한 50대도 이제 피부 탄력이 아니라 받쳐주면 50대에서도 이제 피부 절개 없이 이제 결막 절개만으로도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눈밑이 불룩 튀어나오고 지방이 많이 돌출이 돼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은 지금 당장 예뻐지자고, 아니면 지금 당장 이런 어떤 좀 문제되는 점을 고치자고 하는 거지, 질질 끌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리 해두면은 나중에 재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재발의 시점이 더 늦춰진다. 그러니까 심해지는 게 막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하안검을 나중에 연세 들면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하안검을 다시 하는 시기조차도 좀 늦출 수는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냐? 네.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런다면 빨리 가급적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가족력 있으시거나 할 때 이제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얼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게 보이는데 이제 나도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하시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는 네. 재수술을 한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한 번이나 두 번이요. 네, 그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자체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첫 번째, 너무 이제 지방을 보존적으로만 수술을 해갖고 조금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보존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재발이 좀 잘 돼요. 본인은 이제 다 수술 받으신 분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상대방이 바라볼 때 이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좀 들거나 하는 경우도 재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수술은요, 한 번 정도밖에 못해요. 네, 그리고 저도 재수술을 꽤 많이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사람마다 정말 병원마다 개인의 어떤 수술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보존적으로 수술을 좀 필드 자체를 잘 보존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재수술 해보면은 그런 경우 좀 수월한데요. 또 너무 복잡하게 수술하시는 케이스를 수술해보면 그건 뭐 정말 힘들죠.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재수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나중에 하안검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애교 필러를 맞았는데 네. 눈밑지방 재배치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애교 필러 맞으신 분들 네, 많이 해봤죠. 많이 지금도 뭐 늘 하고 있는데 애교 필러 맞으신 분도 어차피 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필러가 들어가는 침 자체가 근육 위쪽하고 그 피부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근육층보다 깊게 놓으시는 분은 없으니까 요즘에는 네, 수술 자체는 더 깊은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비행기는 언제부터 타도 되나요? 당일날 타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그 외국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가까운 곳, 뭐 중국, 이런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술 받으시고 당일날 가시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수술하시고 보통 병원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다가요. 근데 오후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보통 근데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안전하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시고 어디 멀리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제 약간의 출혈이 있다거나 멍이 또 많이 들면은 비행기 타고 갔었을 때 전화하기도 힘들고 네, 뭐 불편한 점 있으시면은 다음날 내원하셔서 한번 체크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루나 네, 다음날 가셔도 됩니다.